움직이는 주체 세력.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뭐죠? 자연이잖아요. 네. 자연. 움직 주체. 자연. 자연은 우리는 음양으로 우리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 누가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받아들였어요. 왜? 뭐 때문에? 인간이는 토라는 어떠한 인지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토라는 인지력.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수화라는 거야, 수화. 그러면 토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거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이 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질이라고 하는 거, 질. 그러니까 기는 위에 있고 질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에는 결국은 여기 목과 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과 금이 갖고 있는 겁니다. 목과 금이. 이렇게. 그래서 이 기질은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네? 자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 목금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질을 줄 건가 기를 줄 건가. 그러면 그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누구라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는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요. 사이간자. 문에 이렇게 요게 사이간자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이거 원래 고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월자로. 즉 여기에 음양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이간자입니다. 토는 사이를 얘기해. 사이. 마디. 인간의 모든 몸에는 마디가 다 있어요. 팔에도 마디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첫 마디가 어디예요? 우리 팔의 첫 마디가 어디 있습니까? 팔의 첫 마디가 어디 있어요? 손목. 손목에 첫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팔꿈치에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세 마디가 있는 거잖아요. 팔도. 다리도 발목, 그 다음에 여기 무릎, 그 다음에 대퇴부. 이렇게 다 마디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마디로 탁탁탁. 이 마디가 얼마나 이 마디라는 것은요, 그 각각의 쓰임의 이 경계와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디, 또 무슨 사이,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 친구 사이, 우리 사이는 연인 사이, 우리 사이는 친구와 연인 사이의 중간, 이렇게 사이, 마디. 이거는 각각의 쓰임, 각각의 쓰임의 한계가 있고 경계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한계와 경계를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못 간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지방대밖에 갈 수 없는 경계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를 인정하는 거고, 경계는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경계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고, 한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한계. 근데 모든 부모는 우리 아이들 다 서울대 가고 싶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성장함으로써 그 한계치가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우리 아이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남과 경계를 지을 수 있는 특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특징을.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우리 아이는 손재주가 좋고 뭐가 좋은데 자꾸 공부하라 그래갖고 의대 가라 그런다. 안 되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손재주를 키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리는 거라든가 뭐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뭐 세상 움직이는 주체는 자연이에요. 그걸 인간이 토라는 걸로 이렇게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 그럼 토에는 결국은 음양이 들어있다는 거, 음양. 자연이 보여주는, 주체자가 보여주는 음양을 인식해가지고, 인지해서,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한계와 경계를 구분해서 지가 그거를 활용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미천한 삶이 없어요. 다 거기에 맞게끔 삽니다. 아니,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뭐 대기업 회장들이 참 이 똥 퍼주는 사람이 없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지들이 똥 퍼야 돼요. 그래 안 가래요. 어? 걔네들 밥 해주는 사람 없으면 지들이 밥 해 먹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 진짜 웃긴 겁니다. 당장 2주 뒤에 추석 대란이 옵니다. 뭐 쓰레기 대란. 그 동네도 이제 쓰레기 6일 동안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돼. 그죠? 그거 뭐 벌써부터 공고 나고 막 난리잖아요. 언제 되고 언제 배출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 쓰임을 서로가 경계를 져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면은 세상은 참 행복한 세상 같아. 근데 우리는 오로지 돈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돈의 뜻이 뭐, 돈 벌면 돌아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은 많이 벌면 안 돼요. 많이 벌었으면 반드시 번만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 그래서 100을 벌면은 30은 쓰라 그러잖아. 30을. 우리가 복권 사서 30% 뛰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30은 뱉어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자꾸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100을 다 채우면 사람이 이제 돌아버려요. 할 일이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뭐 그냥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적은 사람은 똑같아. 심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와 이 바보는 백지 한 장 차이고 부자와 거지는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족함이라 그래. 만족할 족자를 써서 만족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 것이 아까 이제 수화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화할 차례. 화. 그리고 오늘 화오행입니다. 화오행입니다. 화오행. 화자를 가만 보면 어떤 모습이 돼요? 사람이 이제 다리를 펴고 이제 옆에서 양 손을 들은 거 그런 모습 안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화자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이 앞으로 막 생동감 있지 않아요? 화자 그림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 숫자는 사람이 이렇게 퍽 누워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화고행은 이제 나가는 모습, 나간다. 화오행은 이제 나간다. 또는 뭐 움직인다. 또 외부다. 막 이런 거죠. 외부다. 막 떠난다. 막. 화오행 가장 중요해서. 화오행을 표현하면은 이제 산만함과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정갈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산가람을 병하라 그랬죠. 정갈함을 여기서 산자는
이 퍼트릴 산자예요. 요거는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을. 병화가 봄에 있으면 산입니다. 막 퍼트립니다. 병화가 여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산을 이제 이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하고 이 만자를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하다. 그래서 병화가 봄에 있으면은 막 확산하고 싶은 거고, 여름에 있으면 이제 충만한 겁니다. 가득 찼다예요. 가득 찼다. 이 정화가, 이 정가람이라는 정화는 이 여름에 있으면 되게 정갈합니다. 근데 이 가을에 있으면 사람이 갈무리 하려고 그래요. 갈무리. 뭔가 갈무리, 갈. 이 갈자가, 원래 칼이란 말의 어원이 갈자예요, 갈. 일갈한다. 단칼에 끊어낸다. 그래서 이 정화의 정갈함은 여름에 쓰는 이 정열적이고, 가을에 정화가 있으면 갈한다, 갈. 어떻게 끊어낸다. 뭔가 갈무리한다. 마무리한다. 요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만함과 정갈함이 드디어 화오행의 기본 습성이라는 겁니다. 기본 습성. 이해하셨습니까? 네. 화오행. 화오행을 두 단어로 얘기해 보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정가람 산만. 산만함이 먼저 나와야지. 산만해야 정갈해지는 거지. 펼쳐져야지 오므릴 수 있는 거지.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닌데, 정사가 오고 병호가 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정사가 오고 병호가 왔다.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 뭐 정사월인데 정사일주야. 정사월주인데 정사일주야. 이거 뭐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냐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정화가 먼저 왔잖아. 병화보다. 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먼저 오면 앞에가 뭐가 돼야 돼요? 병진이 돼야 되잖아요. 병진정사. 네. 아니면 병호정미가 되든지. 어? 근데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뭐가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지는 사후로 가는데 이건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1급 순전. 1급 순전. 살다가 한 번 정도 미쳐. 순전이라는 건 회오리야, 회오리. 돌순자, 한번 돈다이야, 회오리. 살다가 한 번 정도는 미쳐요. 이해됐죠? 근데 정사가 있는데, 그래서 갑신이 있다. 예? 이건 몇 번 떨어졌어요? 갑, 을, 병, 세 번 떨어졌죠. 이거는 오미신, 세 번, 이거는 3급 순전. 세 번 미친다. 신기하죠? 네. 살다가 세 번 미칩니다. 세 번 미치면 뭐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주팔자의 구성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60개의 간지 중에서 몇 개 받고 태어났어요? 4개 받은 거예요, 4개. 나머지 56개가 남아있죠? 네. 56개 대운에서 기껏 받아봤자, 최대 받아봐 7개 받잖아요. 예? 대운에서. 합해보면 총 몇 개예요? 11개잖아요, 11개. 60에 11개 빼면 49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49가 이게 이제 49가 대연수라고 해요. 대연수라고 모든 이제 동양 철학의 모든 수의 기준은 49제고 왜 77에 49가 된지 우리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60간지에서 내 월주와 내 월주에서 시작한 대운이 이 정확하게 충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이 대운 첫 운과 내 마지막 운이 충을 하는 요 관계가 정확하게 이 7개 대운이 이 충을 하면 이 옛날 사람 충을 하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4개에다 7개를 더하니까 11개잖아요. 나머지 49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49제를. 그래서 49일 동안 아직까지 이승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60개가 다 맞춰져야지 한 바퀴 순환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왜 49제를 지내고 49일 동안 다시 한번 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죄를 지르고 천도하는 건데 그 49라는 게 그 동양 수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연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49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주팔자의 60가지 중에서 사주팔자 4개와 대운 7개를 포함해서 11개를 뺀 나머지 49개의 운을 맞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60개의 운을 맞잖아요. 이게 일갑이잖아, 일갑. 한 갑은 60개잖아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딱 열면은 이렇게 원국 사주팔자 4기둥과 대운 7개를 딱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더 장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7개 맞아갖고 나머지 빼니까 49개를 더 세고 가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49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물론 사구금이라는 어떤 그 수리학적 용어도 있지만 그 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이 마무리를 끝내라는 것이 금이거든요. 금은 곧 이 시종이라 그래요. 시종. 항상. 이런 개념이 이 4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이 정가람과 산만함을 먼저 얘기하길래 산만함을 먼저 얘기하고 정가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먼저지 행동이 먼저일 수가 절대 없답니다. 행동이 먼저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물입니다. 사물. 사람은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혹자들은 물어봅니다. 행동부터 먼저 안 그래요. 걔도 다 각자만의 생각이 다 있어요. 항상 그런 개념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화오행은 결국은 우리가 왜 이 얘기하면 화오행은 결국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화오행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오행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오행 때문에. 목오행이 있었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화오행이 드디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오행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수오행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고 수오행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금오행이 있었기 때문에. 금오행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화오행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은 좋고 금은 나쁘고 화는 좋고 수는 나쁘다 이런 개념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거치는 거예요. 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원인이 해결되겠어요? 금, 금에서. 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겠어요? 수, 그렇죠. 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결과를 얻겠어요? 화, 그렇죠. 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결과를 얻겠어요? 목, 목입니다. 그럼 화오행을 살피든 목오행을 살피든 수오행을 살피든 금오행을 살피든 내가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오행을 이렇게 배울 때 화는 두 가지잖아요. 세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결과가 됐다 보면 그 원인은 뭐예요? 수, 수가 있으면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됐으면 결과는 뭐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정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 원인이 뭐예요? 수, 목이잖아요, 목. 아, 목, 네네네. 내가 원인이라고 그래. 내가 원인이 되면은 내가 원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원인이 있으면 수가 과정, 금이 과정이 되는 네네. 겁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과정, 결과에서 수오행이 내가 결과냐, 과정이냐, 원인이냐에 따라서 딱딱딱 필요한 것이 딱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계절을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을 읽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오행, 수오행, 화오행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절대 이런 거를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오행의 기본적은 뭐야? 사, 오, 미, 신가장 가는 겁니다. 사오미에서는 병화가, 오미신에는 정화로 이렇게 완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오미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은 어디? 오미죠? 네, 아까 우리 목도 마찬가지죠. 목도 어떻게? 인묘진사에서 인묘진은 간목이고 묘진사는 을목이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목은 인월에 시작해서 4월 중간까지 가는 거예요. 인월도 인월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월 중간에서. 예? 항상. 그래서 인신사에는 항상 양쪽에 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미, 묘진, 유술, 자축이 본격적으로 음과 양이 교차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화오행을 이제 음양으로 분리해서 이제 그거의 속성, 즉 얘가 원인이냐, 과정이냐, 결과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이렇게 필요한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반드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화오행을 딱 분별하니까 병화와 정화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병화의 속성은 뭐냐 이거죠.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 정화의 속성은 뭐죠? 상관이 되는 거. 그럼 식신의 의미가 뭐냐요? 식신. 먹을 복이 있어.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하네. 안 하죠. 네 꼴린 대로 사세요. 식신이야.
싫은 말고입니다. 왜? 먹을 복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알았어. 너는 뭐 각자 알고 살자 이거야. 식신. 식신입니다. 근데 정화는 아니에요. 정화는 병화를 거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놈들을 꼬셔야 돼. 그 상가는 이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설득하다. 식신은 그냥 가만 냅두다. 그 이유는 정화는 병화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병화는 정화를 아직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는 상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병화는 식신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병화의 파동은 어떤 파동을 그리냐? 예? 쭉 위에만 쭉 있고 싶은 거예요. 평탄하게. 네.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해야 될 사람은 마이독경입니다. 마이독경. 파동이 쭉 위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이라고 해요. 상. 근데 정화의 파동은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파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파동.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염이라고 해요. 염. 불꽃 염자를 써서 염이라고 해요. 염. 그래서 이 화를 우리 아까 목을 곡지게라고 했죠. 화를 뭐라고 해요? 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목화에서 지금 음을 먼저 썼습니다. 네. 염이 정화가 되고 병화가 상이 되는 겁니다. 병화는 항상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정화는 항상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불꽃 염자, 열정.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겠다는 거예요. 염. 수렴할 때 그 염자예요. 염. 불꽃. 드디어 열이 발생한 거야. 열이. 뭔가 수렴하고 모으려고 하는 거. 남들을 설득해갖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 남들을 제지하려는 것들. 남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 식상이니까 자기의 활동력으로. 그래서 화는 뭐야? 활동력입니다. 나의 활동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터전, 대상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보다 독특한 특성이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화들은 그런 거를 자꾸 갈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병화는 남들이 알아주던 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정화들은 반드시 왜? 이 정화 다음에 무토가 있잖아요. 네. 얘는 아직까지 이것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남았잖아. 얘는 이제 시간이 급한 거야. 그 상대들과 빨리 해서 인식 체계를 인지력을 이제 인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오기 때문에 정화들은 이제 급해진 거야. 근데 병화는 아직까지 뭐야?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식신은 이제 이거 따라오면 편조와 여유. 하나씩 해나간다는 거지만 상가는 정입니다. 마무리 빨리 해야 돼. 조급해지는 겁니다. 편정입니다. 편의 관계, 정의 관계.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병화의 의미와 정화의 의미 똑같이 뭐예요? 열다야, 열다. 똑같이 열다, 그래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열다는 여름의 어원이에요. 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름. 그러면 병화의 열다는 뭐야? 눈을 크게 뜨다. 이 정화의 열다는 뭐야? 이 가슴을 쫙 펼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보이는 것만 믿어. 정화는 그거야? 가슴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병화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정화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 숨겨진 속뜻, 그런 것들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정화의 직업 중에 가장 좋은 게 조사원. 왜? 그 안에 가슴을 열잖아요. 그 안에 후벼 팝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똑같이 여는데 어디를 여냐 이거야. 정화된 사람의 가슴, 마음을 열고 속을 열어다 보는 거고, 병화는 뭐야? 겉의 모습, 외형, 외면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 병화 눈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똑같이 여름인데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이게 병화의 정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게 화오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목화를 배웠는데 아직까지 뭘 못 갖췄어요? 인지 능력인 무기틀을 못 갖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음이. 예? 음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음이. 염상. 얘네들은 뭐야? 이 요거를 갖추기 위해서 음이니까 뭐야? 행동적으로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응?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병화 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 응? 지난번에 하나 깨먹은 게 있어요. 간목의 체는 뭘로 형성되죠? 개수라 그랬죠. 네. 간목의 용은 뭐죠? 기토. 예? 을목의 체는 뭐죠? 병화. 을목의 용은 뭐죠? 경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의 체는 뭐로 형성돼요? 똑같이 뭐 붙어 있는 건데 뭐 을이죠. 네. 예? 용은 뭐죠? 요거에 붙어 있으니까 짜증 나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신금이 되는 겁니다. 정화의 체는 뭐죠? 경금이고. 용은 뭐죠? 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 합은 용이랑 하는 거네요, 결국은. 합은 용이라는 거죠. 합하는 이유가 뭐 용하려고 그러나 용 활용하려고 쓰려고. 아니 결혼 왜 하셨어요? 남편 쓰려고 한 거잖아. 혼자 벌기 힘들어서. 네. 아니 결혼은 합이에요. 우리가 합하는 거, 저 사람 거 왜 합을 하겠어요? 저 사람 쓰려고. 근데 채를 갖고 하라 그냥 나이 차서 했냐? 시간이 촉박해서 했냐? 준비하고 했냐? 그 채라는 것은 막 준비가 됐냐 안 됐냐야. 29 넘겨서 하면은 집에서 네 돈으로 하라 그러니까 했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결혼하겠다는 마음 갖고 했는지. 그 채가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옆에 누가 자고 있는 거야. 네. 네. 간목이 천간에 기토랑이 있어. 개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아무 몸과 정신을 갖추지 않고. 체라는 건 정신을 갖추는 거야, 정신을. 체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다른 말로 하면 뭐 가치관. 이거 용은 뭐 육체 물질입니다. 이렇게. 네. 합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뭐 예문을 한번 싹 볼까요? 뭐 어떤 예문이 요 근래에 뭐가 나오나. 오늘 배운 그 예문 중에서 뭐 하나 있을까 없나 보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들은 뭐. 봅시다. 어떤 사주가 뭐 그런가 뭐 병화일관 같은 하나 없나? 뭐 보자. 뭐 맨날 교훈기라고 답답 병국에 왔지 뭐 우측 귀문이 쓰잘데없는 거한테 물어보네. 여기 보면 너무 고란살이 중첩된대. 고3짜리인데 고란살 3개면 고란살이 뭐 3개면 고란살. 나 고란살 듣도 보지 못한 얘기 뭐 하네. 고란살. 고란살이요. 고란살은 혼자 있어서 고란살은 여자한테 작동하는 살인데 고란살이 뭐냐면은요. 여자 혼자 있으면 허벅지에다가 이 저 송곳을 찔러야 되잖아요. 긴 밤을 지내려면은 그것이 세계 옛날 말 아닌가? 그게 고란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시대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통해. 아직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아직까지 그러면 그게 통해서 그게 적용이 되던가요? 요즘은 뭐 그런 애들은 뭐예요? 요즘은 프로포폴 맞고 살잖아. 마약 맞고. 요즘은 네. 저기 가면 되지 뭐 클럽 가면 되잖아. 옛날에 클럽이 없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다 웃긴 거야. 요 사주 한번 봅시다. 우리 여자 16세 여자 사주인데 여자예요. 올해 16세래요. 16세 이제 올해 중3이래요. 중3. 중3 16. 그러니까 무자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병진월생이에요. 그 다음에 을미일주입니다. 신사 시주에 태어났습니다. 여자입니다. 오늘 을병이 다 있어서 공부하기 좋네요. 내가 지금 대운이 지금은 7대운이 을묘대운이고 17대운이 갑인대운이에요. 27대운이 이제 개축대운이 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월에 태갖고 묘진으로 가서 겨울로 가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하다 뺨띠기를 때려버리세요. 이 사주의 흐름은요, 원국에서 보는 거예요. 즉, 네. 사주의 계절은 원국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계절은 원국에만 있어, 원국에. 일단 얘는 보자. 뭐야. 겨울에 태어났네? 봄이네? 여름이네. 여름이 순서가 바뀌었네. 하여튼 여름은 여름이야. 그러면 겨울, 봄, 여름이니까 해묘미 삼합의 변형꼴이죠. 음. 해묘미 삼합. 네네네. 이 삼합의 흐름하고 이게 지지의 흐름을 어. 맞추어 보는 그게 거구나. 해묘미 삼합이지 무슨 해묘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얘는 목삼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삼합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농고를 갈까 외고를 갈까의 문제야, 이 엄마가. 네. 답도 나왔죠? 목삼함이잖아요. 네. 외고도 맞긴 맞는데, 이거 뭐, 농고지, 외고, 농고. 무슨 외고는 무슨 개뿔이 외고야. 왜? 외고 가려면 외국이잖아. 그러면 진월에 탔으니까 뭐야? 반대 계절 신유술이 있어야지 가지. 네. 없잖아요. 물론 신사로 가고는 싶죠. 네. 안 되지. 뭐, 가지도 못하지.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오다. 진미. 이런 농거입니다. 이렇게 농거. 왜? 아까 병화 뭐라 그랬어? 병화야. 식신이야. 식신. 네. 을목 같이 있어. 을목 겁재잖아요. 겁재가 식신이 만났어. 이거 말 들어 처먹겠냐 이거죠. 얘는 체를 갖췄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을목 입장에서 체를 갖췄지 병화. 용이 경금이죠.
경금이 어디 들어있어요? 3위에밖에 안 들어있어요. 3위에 있는 경금은요, 훈련받다, 훈련시키다야. 누구를? 목들을. 얘는 그래서 농고 가가지고 선생하면 돼요. 근데 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 교수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 선생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없잖아요. 겨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봄에서 검증 맡아서 여름에 실컷 가서 확장했지만 결과가 없어, 이 신유술이. 이거는 교육직 팔자입니다. 교육직 팔자. 얘는 그래서 농업진흥청이라든가 그냥 공무원 팔자의 을목에. 을목은 누가 키워요? 임수가 키워요? 개수가 키워요? 개수요? 간목은 누가 키워요? 임수요. 을목은? 개수. 개수가 자진에 다 있잖아. 네. 너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언제? 개축대운 딱 들어오네. 갑대운 들어오고, 개축대운 들어오고, 너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용신운이 들어왔잖아요. 묘진이니까. 얘는 용신을 지가 용신하고 싶잖아요. 네. 지가 세상에 승부를 한번 보려는데 한번 지금 우리 을묘로 오니까 고민되는 거죠. 왕지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다가 올해가 개묘년이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진로 고민은 짱이겠죠? 개수 자수에 썼으니까 뭘로 갈까? 진으로 갈까? 개수로 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농고로 가면 기숙학교로 간대. 근데 외고로 가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한대. 네. 근데 얘는 어디로 가는 게 훨씬 좋겠냐 이거지요. 선생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내는 게 낫겠어요. 병화를 잘 봐야 돼. 얘가 직업적으로 쓰고 싶은 용이 뭡니까? 병화가. 병화도 이 직업도 체를 갖췄죠? 네. 병화가 쓰고 싶은 용이 어디에 있어요? 진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병화의 용은 뭐예요? 신금. 신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신금은 어디에서 쓰는 물건이고, 어디에서 쓰는 물건이? 보면, 개수는 어디에, 여기. 가을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겨울에서 쓰는 거죠. 가을은 정화로 쓰는 거고. 네네네. 그럼 신금이 겨울이 어디 있어? 저기 연주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농고로 정해집니다. 자기의 꿈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적 관심사잖아. 어디 있어요? 저 자수에 있는 겁니다. 신금이 가장 자기의 일을 쓰기 좋은 공간이 어딥니까? 겨울 봄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월간과 일간이 이렇게 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는요, 이 일간에 필요한 용과 월간에 필요한 용을 잘 찾아야 돼요. 신사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떠나다. 신사신미. 신사는 기운이 안 맞아서 떠나다. 신미는 하나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냥 딱 간지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신사는 여기 사와 병하니까 기잖아. 기운이 안 맞아서 떠나는 거고, 신미는 여기에 정하잖아. 이건 질이잖아요. 이거는 물질이 안 맞아서 떠나는 겁니다. 뭐 얘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겨울이니까. 예? 반대로 을축도 마찬가지겠죠? 을해니까 임수잖아요. 기운이 안 맞아서. 축은 뭐야? 개수니까 뭐가 안 맞아서? 물질이 안 맞아서. 왜? 얘는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 신사신미, 을해, 을축이 이렇게 사주의 원국에 있다. 그러면 어느 궁에 있든 간에 이 사람은 반드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왜? 사와 해가 있으면은 기운,
기운이 안 맞는 거고, 미와 축이 있는 것은 물질이 안 맞는 거예요. 터전이 안 맞는 겁니다. 을목과 신금은, 을목은 여름에서 활발하게 그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거고, 신금은 겨울에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주에 딱 그거 나와. 운에서 신사신미 을축이 왔다. 그러면 하네요. 당신은 이번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이게 하면 끝.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용을 하러 가느냐, 이제 체를 이루러 가느냐만 읽어주면 돼요. 결국 우리가 육식간지에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제 한 11월 달쯤 배울 거예요. 육식간지는 다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육식간지 중에서 4개 받아 쓰고 있고 7개 하늘에 주는 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에서 나머지 49개를 만나는 건데 그 육식간지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내 사주 원국과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이름가장 다 알 수 있어요. 사람 언제 죽는 거가 다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저기 용을 할 때 지장간의 글자하고도 용을 하나요? 지장간의 글자 용하는 거죠. 근데 지장간의 글자와 천간에 있는 글자도 결국은 그 지지가 와야 용을 하는 거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도 그게 올라오는 천간이 와야 실질적으로 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왕국에서 용한다는 것은 대운에서 올 때, 네. 그 다음에 대운에서 용한다는 것, 세운에서 올 때, 세운에서 용한다는 것은 월운에서 올 때, 월운에서 용한다는 것은 일운이 올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용은 뭘로 병화로 하잖아. 근데 원국에 4월에 신금일간이 4월에 태어났어. 예? 그럼 네. 원국에 병화가 올라 그러면은 병화는 여기라든가 시간밖에 올 수가 없잖아요. 병사는 없으니까. 네. 원국에 있는 애는 항상 대기 상태야, 용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원국이 없고, 대운에서 사중 병화가 오는 대운에서, 예? 네. 대운에서 예를 병호 대운이 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요때 이제 얘는 대운에서 너 요번 10년 안에, 네가 너의 기운을 활용할 일이 생길 거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활용하냐? 언제, 세운에서 병화운이 올 때. 요거는 생각으로 쓰는 거고, 세운에서 또 사운이 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운에서 2번 하겠죠? 사운에 1번 하고, 병운에도 1번 하고. 이 됐죠? 그러면 병화가 먼저 오는 올해서는 월운에서 4월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4년이 먼저 오면은 월운에서 병화가 오는 월에 하는 겁니다. 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운을 쫙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용하든 천간에 용하. 천간에 용을 하는 건 남들도 저 새끼 저거 하는 거 다 알아보는 거고, 지장간에 용하는 건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용이 돼 있잖아요. 천간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내가 하는 걸 다 알아. 반대로 내가 남들 하는 짓을 다 안다는 뜻이야. 근데 지장간과 용하는 것은 남들 모르게. 반대로 남들한테 뒤통수 당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남을 속이는 거지만 남도 나 속인다는 거야. 네. 나는 4월에 신금이라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뒤통수를 엄청 당했어요. 천간에 병화가 없어가지고. 내가 4월에 신금이 병화와 병신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장간이라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아, 선생님, 혹시
저랑 같이 있는 선생님 저 뒤통수 때린다고 한 게 혹시 이거 내년에 갑진이 오는데 이게 용하는 게 갑기가 지장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병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병정의 키워드 뭐라 그랬죠? 정갈함? 화우행, 정갈함. 그래. 화우행 키워드는 산만함 정갈합니다. 산은 봄에서 산이고, 여름에서 만이고, 정갈함은 여름에서 정이고, 가을에선 갈갈하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요거 일요일날 뭐예요?